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자, 원래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ELW 관련해서 투자 후기 영상을 올려볼까 했었는데요. 그건 그리 급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막상 얼굴을 공개하고 나니 제가 진짜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작 문제는 얼굴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제 서재방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움직일 가구들이 좀 많아서 일단은 그냥 찍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로 방 구조를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11월 9일에 OECD에서 발표하는 경제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LI 지수라고도 해요. Composite Leading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수치가 역시나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와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식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는 OECD 통계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사이트가 있듯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CLI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나라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저는 현재 한국만 선택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일단 저점을 찍고 변곡이 발생을 해서 현재는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표로 보시면 23년 9월 지표가 어제 발표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99.3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지표의 정의를 잠시 밑에서 살펴보면 경기 사이클의 전환점에 대한 조기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현재 경기는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경기가 상승 사이클로 돌아갈 것이냐를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보통 6개월 선행한다고들 합니다. 즉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동행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선행 경기 사이클을 알 수 있다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더 용이하겠죠. 자, 이 CLI 데이터를 직접 엑셀로 내려받아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렸던 OECD CLI 지표가 검은색 선이고요. 23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CLI 지표는 다른 지표들보다 더 선행하는 선행 지표 중에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CLI 지표는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이죠.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보다 2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요. 또한 CLI 지표는 여기 보이는 노란색, 하늘색, 회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출 증가율에도 3개월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그래프도 보시면 느껴지시죠? 검은색 선이 먼저 저점을 찍고 상승 턴하고 밑에 있는 노란색, 하늘색, 회색 선들이 수출 증감률인데 이게 그 이후에 저점을 슬슬 다지고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느껴지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 수출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죠. 근데 그 수출 데이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또 이 CLI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유용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CLI는 코스피 지수에도 3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수출 증가율보다 CLI가 선행했고 코스피 지수보다 CLI가 선행을 했으니까 수출 증가율하고 코스피는 거의 동행을 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CLI,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수출액 증감률 이 모든 지표들이 저점을 찍고 현재 상승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상당히 무거운 지표들이라서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꽤나 오랫동안 그 방향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LI가 17년 4월에 고점을 찍고 19년 9월까지 쭉 하락을 했습니다. 총 29개월 하락을 한 거죠. 그 다음 19년 9월에 저점을 지나서 쭉 올라서 21년도 5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총 20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21년 5월에 고점을 찍은 뒤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2월에 최저점을 찍었는데
그것은 21개월 동안 하락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2년 정도의 사이클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처럼 CLI 지표와 코스피 지수를 놓고 차트를 그려보면 사이클의 그림이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스피가 약간 후행하면서 OECD CLI 지표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만 올해에는 CLI 지표가 꺾여 올라가기 전에 코스피가 약간 먼저 출발을 했죠. 22년에서 23년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높아졌던 금리 수준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금융 장세가 연출이 됐었고요. 그 상승폭이 좀 과도했다 보니까 9월과 10월에는 정상적인 지수 부근으로 회귀했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렇게 2년 사이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CLI 지표가 23년 2월에 저점을 찍었으니까 앞으로 2년 정도는 상승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25년 2월 부근까지는 주식시장의 상승 사이클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근데 그럼 그냥 리니어하게 이렇게 쭉 선형으로 등락 없이 오를 것이냐? 제 생각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페드 워치죠.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 앞으로 시장이 전망하는 금리 수준 예측치를 볼 수 있는데요. 24년 2월 그리고 3월까지는 현재 금리 수준이 동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24년 5월부터 0.25% 금리 인하 확률이 43.6%로 확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가 약간 침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3분기 미국 GDP 말씀을 잠깐 드리면 상당히 시장의 예측보다 잘 나왔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소리인데 다만 4분기부터는 3분기에 비해서 많이 저조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GDP의 67.7%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 감소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4분기를 거쳐서 내년 1분기에는 경기가 약간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놔야겠죠. 지금까지 높아졌던 금리 수준이 이연 효과가 그쯤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자를 계속 더 내다 이제는 지치는 시기가 오고, 그래서 개인들이 저축해 놓은 돈도 슬슬 없어지고, 그러면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전체적인 경기가 다운된다, 침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큰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5년 2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24년 4월 부근에는 경기 침체 이슈가 고개를 들 수 있다. 퀀트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sell in M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5월은 역사적으로 약세장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에서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을 늘려서 확실히 수익을 취하고 5월 이후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채권 비중을 늘린다. 자, 그리고 5월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늘렸을 때는 채권의 가격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 이후에 24년 11월에서 25년 2월까지 주식시장 상승에 편승해서 주식 비중을 늘린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OECD의 CLI 지표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주식 투자 방향까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각자마다 시장을 보는 뷰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매크로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크로에서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리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부동산 주식 가격이 폭등을 하다가 금리의 또 상승기에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상황, 참 심플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모습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투자를 논하기가 어려워요. 자, 어쨌든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